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료 분석 강의, 표프리 강의를 위해서 이번에 무료 강의를 기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합격하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나름의 전략이 필요할까요?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이 이 구급사회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를 당연히 기출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에 치러본 기출문제를 본 결과 일단 여러분들 자, 수능과 유사하다예요? 안 하다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수능을 봤던 세대들일 텐데 수능 문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에서 가장 수험생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자료 분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 분석이라는 게 이제 수능의 기본은 원래 자료 분석입니다. 제시문을 뭐 긴 거 주고 복잡한 제시문 주고 거기서 뽑아내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료 분석은 이제 바로 도표나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통계치 자 도표나 그래프나 통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수능 수험생들한테도 정말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과연 이게 출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왈과 알부가 많이 있었는데 출제가 되었죠. 어떤 선생님은 뭐 다른 업체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뭐 절대 나올 리가 없다. 그거 나오면 강의를 그만두겠다 해서 안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자 국가직에서 경제 쪽에서 사실상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한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소득 5분위 배우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저하고 이제 장수 선생님 중에서는 장수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에서 어쨌든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는 무려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는 이제 노령화 지수. 자, 노령화 지수와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회 이동과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법과 정치에서 그 다음에 선거 파트 있죠. 선거 파트.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법정에서 이론 수업만 제대로 들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나머지 것들 있죠. 요거나 다. 이거는 그냥 이론 수업만 듣는다고 문제를 풀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통계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빨리 찾아갈 수 있냐.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학습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계획이 바로 요놈들 해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내가 뭐 학원에 보니까 전단지가 몇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죠? 난 기획했는데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계시니까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온 거죠. 난 너 혼자 올 줄 알았어.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이번 시간에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머리를 맑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수업을 뭐 보통 공무원 수업하면 최소 50분씩 쭉 가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짧게 이렇게 구성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 가지면서요. 왜요? 뭘 써야 되니까요? 이 머리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9급 공무원 시험이나 뭐 7급이나 공무원 시험들은 대부분 다 다른 과목들이 머리를 잘 안 써요. 수업 시간에 열나 백기가 그냥 사회는 다릅니다. 특히나 이 표문제는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휴식이 필요해요. 막 스팀이 날지 몰라요. 조금 이따 보시면은 그 열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있죠. 그걸로 찍으면 여기서 막 올라오고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걸 잘 해결해야 여러분들 아마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유인물 못 받으셨나요? 유인물 남는 게 없나요? 3층 가서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요거를 이제 차차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요놈들에서도 좀 고민이 됐어요. 오늘 하루에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다 끝내줄 것이냐 아니면 좀 나눌 것이냐. 근데 이제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한 번으로 쫙 끝내버리고 강의도 쫙 찍어버리고 하면 좋겠는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시간을 더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1으로 해서 비율과 자, 변화율
자, 비율과 변화율과 관련된 내용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9까지 해결할 수 있고요. 요거 고령화지수, 노령화지수 또는 부양비와 관련된 문제, 요 놈들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계층구조 있죠? 이 계층구조와 관련된 표문제, 이것도 뭐 수능에서는 100% 한 문제가 마지막 20번 문제, 이건 무조건 출제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분석할 수 있는 건 내년에. 오늘이 며칠이죠? 22일인가요? 날짜 가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시험 날짜 기억해야 돼요? 예. 자,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12월 말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그 학원 전단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가면 그때 다시 한번 참석하시고, 만약에 그때 피치 못할 상황, 예컨대, 뭐, 써니 선생님 보강이 있는데, 뭐 아니면 해법국사 보강이 있는데 내가 겹쳤다. 그러면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무료 강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만 와도 저는 강의를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없어도 혼자 촬영할 수 있답니다. 아, 비참한가요? 아, 저는 원래 수능 쪽에서요, 학생들 없이, 수험생들 없이 혼자 촬영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다 해요. 아, 이상한 놈으로 보지 마요. 자, 이 부분, 계층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추후에, 조만간에 공지가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비율과 변화율로 표시된 통계자료 분석하는 겁니다. 비율과 변화율로 제시된 통계자료. 이거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제 유인물들은 바로 제가 수능 쪽에서 이제 수능 쪽 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여기에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나 뺐어요. 대신에 이제 본 강의에서도 이것은 이제 유인물로 대체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하면 그런데 무료로 공짜로 하면 발음이 좀 그렇죠. 무료는 아니죠, 여러분들. 돈 냈죠, 그죠? 깜짝 놀랐어. 돈 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제 수험가에서 자료 분석 강의를 정말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능 쪽에서도. 근데 불필요한 내용까지, 지나치게 불필요한 내용까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5페이지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문제 빼면요, 한 2페이지면 끝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비율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도록 하시죠. 자, 사례를 통한 공식 도출하고 나왔죠.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딱 이제 알아야 될 거 먼저 딱 제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귀납적으로 그 이론이나 공식 이런 것들을 도출합니다. 뭐냐면 사례를 보면은 알아서 이게 공식이나 이런 게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표현 사례, 그 메가스터디를 패스원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제가 수능 쪽 업체에서 메가스터디를 나가고 있어서. 메가스터디 회원 중에서 김용택 수강생의 비율 이랬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약에 메가스터디 회원이 100명이에요. 김용택 회원이 70명이에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비율? 70% 가죠. 뭐분의 뭐로 했어요? 전체. 메가스터디 전체 회원분의 김용택 수강생 수 곱하기 100이죠. 이거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고 있죠. 내가 지금 이거 들으러 토요일 밤에 온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건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 총 혼인 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혼인을 할 때 남녀가 다 대한민국 국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니 베트남이니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김태희가 밥 맨다는 우즈벡 이런 데 가가지고 신부들을 구해 와가지고 결혼하죠. 그러면은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거 수능에 나왔던 통계치입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역시 총 혼인 건수분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곱하기 100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거기 대비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앞에 위에 칸에서는 중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세 번째, 전체 국민 중에서 중 동그라미 해보세요. 전체 국민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 아주 중요한 통계치입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통계치입니다. 자, 이걸 도시화율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도시화율.
자, 전체 국민이 있으면, 총 인구가 있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 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도시인 곱하기 100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화율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기본 원래 사회문화 기본 개념 강의를 듣는다면 맨 마지막 단원 쪽에서 Y축이 도시화율이고요. X축이 시간인 그래프를 공부하게 됩니다. 슉 이렇게 가는 거. S자 곡선. 여기가 한 20%, 여기가 한 80에서 아니면 뭐 90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혹시 안 보셨나요? 지금 봤죠? 3초 전쯤에 그렸으니까 저하고 좀 같이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거기서 Y축이 바로 뭐예요? 도시화율이라고 써 있죠. 도시화율이 근데 뭔지도 모르고 이 그래프를 분석한 사람들이 100명에 한 95명쯤 돼요. 진짜. Y축이 뭔지도 몰라요. 도시화율은 이렇게 계산한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뭘까요? 대칭이다 이거. 대칭. 하얀색의 대칭이 노란색 그래프. 전국은 도시하고 농촌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도시 사람 아니면 농촌 사람이에요. 뭘까요? 합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도시화율하고? 자, 이게 80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20이면. 그럼 합해서 100이죠? 그죠? 아니, 봐보세요. 도시 사람 아니면 농촌 사람이죠? 그러면 100%에서 이거 빼주면 얘가 나오네요. 다시요. 100%에서 얘를 빼줘요. 그러면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비율이 되겠어요? 예, 농촌 인구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농촌 인구 비율을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화율이 제시가 되면 농촌 인구 비율을 알려준 겁니다. 왜요? 합해서 100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쵸? 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왜 내가 지금 도시화율은 또 공식까지 써보고 지금 그래프를 그렸느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 아까 여러분들 고령화 지수, 그 다음에 부양비 나왔다라고 했죠? 부양비하고 합해가지고 고령화 지수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한 통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통계치인가요? 아닌가요? 정말로 의미 있는 통계치입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은 도시화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화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농촌은 텅텅 비고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도시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도 별로 없는데 사실 계속 도시로 오고, 학교는 계속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미치죠. 그러면 농촌은 더욱더 줄 돈이 없어요. 농촌에다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농촌은 계속 황폐화 되고. 이 통계치라는 게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 통계치들은 나름대로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한 통계치들이에요.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통계치이다. 이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계치만큼은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맨 마지막 장 봐보세요. 유인물에서. 자, 왜 암기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자, 공식, 4번 문제 때문이에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우리가 하고 5번 문제는 안 할 건데, 일단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노년부양비, 고령화 지수 나왔죠? 그죠? 뭘 측정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늙어가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걸 텐데, 공식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공식을 안 나왔고, 아예 1번하고 2번에서, 선택지 1번하고 2번에서 공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 문제 하나, 그러면 부양비하고 고령화 지수는 공식을 외워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하면 하수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비율 자료이다. 통계 자료이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중요한 것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암기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드립니다. 자, 다시요. 자,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화율 매우 중요한 통계치입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체 인구분의
도시인구 곱하기 100. 뭔가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하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통계 자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관심을 안 두니까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덜컥 나와 봐요. Y축에 나와 있는 도시 Y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하고 선택지가 나왔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환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기 자료를 보고 여기를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랬습니다. 자, 1단계에서 농촌 인구 비율이 80%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딱 배우니까 당연하지 동그라미 갈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외우기만 했던 사람들 공식만 외우기만 했다. 이게 왜 농촌 인구 비율이 왜 나와? 맞추더라도 굉장히 오랜 추론의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사고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좀 머리를 자꾸 쓰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점 봐보도록 하죠.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 여러분들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국가로 더욱더 지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점점 늘까요, 줄까요? 점점 늘고 있겠죠, 그죠?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나라 총 예산분의 복지 예산 곱하기 100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도 역시 대비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대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총 가구 중에서 최저 생계비 미만 소득 가구 비율.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 가구분의 최저 생계비 소득 가구 곱하기 100이겠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중이라는 말 써 있어요. 중. 여기까지만 보면은 표현들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A 중의 B, A 대비 B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한 관용적 표현으로서 A에 대한 B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공식화시키면 자 A분의 B 곱하기 100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러분들 바로 오른쪽에 일반화해가지고 거기 공식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자, 비율은 분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분모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얘를 잊으시면 안 돼요. 비율은 분모가 있죠. 분모가 대체로 뭐예요? 가만 보니까 지금 사례들 보니까요. 대부분 뭔가 총, 전체 이런 거였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총이나 전체를 의미해요. 분자는요, 보통. 그렇다면 어떤 부분 이렇게 돼요. 총 혼인 건수 대비 외국인과 혼인 건수 이러면은 전체분의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요,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A분의 B 곱하기 100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성의 임금 대비 남성 임금.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걸 수치화 시켜보면 이렇게 수치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성 임금 대비 남성 임금. 여기 대비가 있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성 임금분의 남성들의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전체인가요? 총 임금이 아니죠. 남녀 합한 임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많은 선생님들 또는 수험서에서 이래요. 이런 통계 자료 관련돼서 비율이란 전체분의 부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전체분의 부분인 것도 있고 그게 대체로 맞지만 아닌 것들도 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고령화 지수나 부양비는 전체분의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전체분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염두를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100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절대로 100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맥시멈이 100이겠죠? 이거는 맥시멈이 100입니다. 맥시멈이 100이에요. 전체분의 전체 하면 100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두 개로 지금 나눈 건 뭐냐면 여기는 전체분의 부분의 형태로 나와 있는 비율인 거죠. 이거는 맥시멈이 100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건 기준이 100이란 뜻이에요. 자, 여성 임금하고 남성 임금이 똑같아 봐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1이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00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이건 기준이 100이란 뜻입니다.
여성의 임금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남성의 임금이 얼마냐 이런 문제예요. 자, 남성의 임금이 높아봐요. 여성보다 남성의 임금이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서는 보통 상대적으로 높죠. 대체로 20%에서 30% 차이가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들이 똑같은 일해요, 남성하고. 그래도 남성이 20, 30% 높다니까요. 짜증나는 현실이죠. 그러고 보니까 남자가 우리 촬영자분밖에 없네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건 분명히 그러면 현실적으로 통계치를 작성해 보면 이건 100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건 100을 넘어가게 나옵니다, 무조건. 자, 비율에서는 100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넘어가지 않는 것도 있다. 넘어가는 거는 전체분의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를 기준으로 해서 뭘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 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A 기준 B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A 기준 B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A를 기준해서 B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비율은 항상 분모가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모가 항상 전체인 건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통계치나 공식 이런 거 볼 때 항상 분모가 뭔지 잘 봐야 돼요. 비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모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모예요. 분모가 먼저 있어야 분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 하나만 사례를 그 다양한 표현 사례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거 농촌의 1인 가구 비율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공식을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농촌의 1인 가구 비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거 계산한다면 어떻게 공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보면은 시골에 가보잖아요. 제 고향이 이제 저기 시골에 이제 깡촌이에요. 전라북도 김제라고 해서 그 완전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다 이촌향도 해가지고요. 젊은 놈들은 저처럼 다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세요. 애기 웃는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곳이죠, 그죠? 거긴데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남자가 좀 더 많이 죽으니까 할머니 혼자 사시는 가구가 많아요. 그런 가구가 늘어나니까 뭘 측정을 하게 돼요? 농촌의 1인 가구 비율, 농촌의 단독 가구 비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치입니다, 이것도.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순간 낚이면 전체 가구분의 1인 농촌의 전체 가구분의 1인 가구 전체 가구분의 1인 가구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근데? 예, 이게 붙어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총가구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낚시질을 수능 쪽에서는 엄청 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조만간 낚시질을 던질까 안 던질까요?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벌써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첫 해에. 그러면 조금씩 수능에서 써왔던 패턴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거는 이런 걸 비율이라고 해놨어 딱 했지만 가면 갈수록 공식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 전형적인 패턴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율과 절대 규모라고 써 있죠. 비율과 절대 규모.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자, 문제 상황에서 뭘 제시해줘요? 예, 비율 자료를 주는 겁니다. 표로 막 정리가 돼 있어요. 비율. 아니면 그래프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다 비율 자료예요. 근데 항상 묻는 건 분자를 비교해요. 뭘 비교한다고요? 분자를 비교해요, 분자. A분의 B라면 B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비율만 가지고 그냥 비율 숫자 가지고 이거 비교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뭐라고 세 줄 써놨죠.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요. 맨 마지막 작은 따옴표로 분모의 동일 여부라는 말이 있죠. 그거를 갖다 형광 펜칠 하시기 바래요. 뭐 이거 자체를 뭐 물어보진 않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풀어가는 전략입니다. 비율이 나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분모의 동일 여부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에 가서 사고력 쑥쑥 문제를 잡아라 써있네요. 나 혼자 재밌나요? 여러분들은 안 재밌나요? 자, 지금 나는 혼자 엔돌핀이 솟고 있는 것 같은데 막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땡땡 연도의 한국과 미국의 재정 지출 관련 자료이다.
아래 질문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숫자는 뭐라고요? 비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선택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중에서 일단 1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복지 예산이 미국의 복지 예산보다 크다. 맞을까요? 위에 자료 봐보세요. 한국의 복지 예산 몇 퍼센트입니까? 10이죠. 미국은요? 5죠. 비율이 어디가 더 커요? 복지 예산 비율은 한국이 더 크죠? 그러면 복지 예산이 더 클까요? 아니죠. 왜요? 뭐가 다르니까요? 지금 여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전체 재정 규모, 전체 예산 규모를 알 수가 없죠. 전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건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알 수 없는 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똑같다면 물론 1번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지역은 확인할 수가 없죠.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 다르죠. 그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에서 한 20% 차지합니다. 뭐 엄청난 나라예요. 대한민국 경제 많이 컸지만 기껏해야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미국의 전체 예산이 1000조, 한국의 전체 예산이 만약에 100조였다. 그러면 10%, 한국에서 10%는 얼마요? 10조 원인 거고 미국에서 5%는 50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집중력이 왜 내가 수업 잘 못하고 재미없나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나요? 정말 비율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분자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맨날 분자 물어봐요. 낚으려고 분모 제시 잘 안 해주고 물론 또는 제시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분모를 제시된 분모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모 있죠. 분모 요거요. 이거 하면은 문제 선택지가 4개나 5개가 나온다. 그러면 4,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거의 다 해결이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막 고민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고민의 시간이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사실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그럴 만한 고민의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미리 연습을 다 해놔야만이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방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크다. 맞을까요? 두 나라 모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비교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거예요? 아니면 사실상 한국 내에서 복지와 국방을 비교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한국 내에서 거기 나는 10%, 20%라는 숫자는 분모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2배 더 클 겁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국방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는 2배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국방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크다. 그냥 크다도 아니고 몇 배 크다요? 2배 크답니다. 자, 비율 가지고 분자 비교를 지금 2번에선 가능했지 않습니까? 왜요? 분모가 같으니까. 자, 분모가 같으면 비율만 가지고도 분자 비교가 그냥 가능하다. 하지만 분모가 같다는 전제가 없다면 알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교육 예산에 보면 33 써 있죠. 뭐 선택지 구성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나라의 교육 예산 규모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두 나라의 교육 예산 비중은 같다. 그럼 맞죠. 항상 통계치가 나왔을 때 규모냐, 수냐, 비중이냐 이런 말로 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두 나라의 교육 예산 금액은 같다. 그러면 틀린 거죠. 비중은 같다. 그럼 맞는 거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지금. 자, 여기서 뭔가 또 건질 게 있어요. 제가 다 써놓지는 않아요. 다 써놓으면은 하도 베껴가지고 선생님들이 진짜로 수능 쪽에서요. 진짜 야비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진짜. 요즘 제 나름대로 그래도 수능 쪽이 여기서도 엄청 어리지만 수능에서도 완전 새파란 새싹이었거든요. 지금도 거기서는 아직은 이제 새싹이 약간 누래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막내예요. 수능 쪽에서. 뭘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디어 제공 만들어 놓으면 나는 안 유명하니까. 정말 대중적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져가요. 본인들이 가져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연구를 잘 안 해요. 왜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는데 너무 바쁘고 또 벌면 뭐예요? 그만큼 써야죠. 돈 쓸 시간도 없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조교들 있죠, 연구원들이. 선생님한테 뭔가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디 걸 가져와요?
이 마이너리티들을 사회적 소수자니까 거기서는 제가 가져다가 어느 날 가보면은 저한테 이제 선배가 불러갖고 야 너 요즘 이 자식아 너 금방금방 쑥쑥 클 줄 알았더니 요즘 매출이 좀 안 나온다면 너 왜 그래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내 거 책을 갖다가 이제 뭐 파이널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책 가져오라 가져가 보면은 책이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진짜 노력 안 해? 이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 책을 봤더니 내 거 개념책 있는 거 다 갖다 놨어. 뭐지 이건? 이건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밑에 연구원이 나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베꼈어요. 선생님은 모르는 거지 그분은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다 넣어놓으면 안 돼 여기다가. 숨겨놔야 돼 여기다가 하나씩. 나만 아는 거 있죠? 여러분들 거기 나만 아는 거예요.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잘 봐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한국에 굉장히 좀 치사한가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먹고 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복지예산, 자, 국방예산, 그 다음에 쭈루루룩 중략, 그 다음에 교육예산하고 합계 나왔죠, 합계. 합계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분모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주목할 게 예입니다, 예. 자, 비율에, 지금 보니까 비율에 합이 얼마 나왔어요? 100%가 나왔죠? 그죠? 요놈들 다 합했잖아요. 이거 다 부분들이죠, 부분들. 모든 부분의 비율을 다 합했더니 100이 나왔다. 그 말은 분모가 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냥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율이 합해서 100이 나왔다. 그런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분모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분모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봤는데 남성 자료, 여성 자료가 나왔어요. 남성은 비율이라고 써있는데 57%, 여성은 58% 이렇게 나왔어요. 고민돼요, 안 돼요? 아니 57%하고 58%를 더하면 이건 115잖아.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115가 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놈들은 분모가 같을 거다, 다를 거다? 다르다예요. 다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율의 합이 100%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놈들 다 분모가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숨겨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써놓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래요. 통계자료 분석 강의 보면은 이게 반드시 나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하지만 연습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있네요. 하나가 그죠? 자, 사고력 쑥쑥 문제를 잡아라 2번 두 번째 거요. 자, 다음 자료는 연도별 태기쌤은 저예요. 음주 소비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예. 앞에 있는 분이 헉 이러네요. 깜놀하네요. 왜 그렇게 놀라셨습니까? 네가 이런 표현을 쓸 줄은 몰랐어 이건가요? 자, 아래 질문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라가 나왔습니다. 자, 2010년에 10, 2011년에 11, 2012년에 13, 2014년에 14 이렇게 나왔죠? 1번 태기쌤의 음주 소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피디님 수업 집중 장난 아니신데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뭐 필기도 하세요, 지금. 피디님 시험 보시게? 아니, 나 원래 피디님하고도 잘 놀거든요, 이렇게. 그 수능 쪽에 있는 피디님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막 수업 시간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피디님 소개팅 했어요, 안 했어요, 최근에? 뭐 혼자 막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막 하고. 피디님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지금 딱 틀렸다에 손 들었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러죠? 비율 자료는 제일 중요한 게 분모라고 했잖아요. 매년마다 김용택이 쓰는 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서 분명히 음주 소비 비중이라고 했어요. 음주 소비 비중. 그러면 음주 소비 비중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뭐 해야 돼요? 전체 소비 지출이죠. 전체. 그러니까 총 소비 규모죠. 총 소비 규모. 자, 총 소비 규모 요거 보내. 술값 그죠? 전체 술값 술값 총액 하면 되니까 이거잖아. 근데 이게 분모가 어때요? 매년마다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해마다
전체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용택이 돈을 계속 더 잘 벌어봐요. 그럼 어떨까요? 돈을 더 써도 되겠구나. 이러겠죠. 그러면 이게 분모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렇게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막 혼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모가 같냐? 다르냐? 예. 2번. 2010년 대비. 일단 말이 길죠. 잘 봐보세요. 2010년 대비 2011년 태기쌤의 음주 소비 금액의 네모치세요. 증가 속도. 증가 속도는 전체 소비 금액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지금 여기 봐보세요. 예, 공식 써놨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음주 소비 금액의 증가 속도. 여기 술값 있죠. 요놈. 그 다음에 요놈 비교하고 있죠. 2번 선택지에다가 거기다가 아예 써보세요. 나름대로 시험 문제에서 유용화된 패턴이거든요. 자, 분모와 분자의 속도 비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수능에서 2, 3년 사이에 핫 트렌드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특히나 공부를 좀 했던 애들, 물리 같은 거 이과에서 넘어온 애들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난 계산 해버릴 거야 막 이래요. 계산 안 해도 그냥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2010년 대비 2011년에 태기쌤의 음주 소비 금액의 증가 속도는 전체 소비 금액의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이다.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간단하게 나오는지. 자, 2010년에 몇 퍼였어요? 10. 2011년에 11. 자, 이 값이 어떻게 됐어요? 전체 값은 10년에서 11년 가면서 증가했죠. 그죠? 이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분모하고 분자 중에서 뭐가 더 빠르게 증가해야 될까요? 100%가 빠르게 증가해야 돼요. 분모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분자가 이거보다는 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음주 소비 금액의 증가는 빠르다. 동그라미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A분의 B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이거 숨겨놓은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여백 많죠? 숨겨놓은 거니까 자, 자꾸 숨겨놓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치졸해 보이나?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이 전체 값이 증가하는 경우, 비율값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율값이 증가할까요? 이게 증가한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경우의 수가 하나일까요? 진짜 다양할까요? 이게 다양합니다.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 분모 있죠. 분모가 증가한다 라고 단정을 해봅시다. 이거 가정을, 분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B는요, 이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선택지에서. 자, A가 그대로예요. A가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B는요, B는 증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B는 어쨌든 증가하기만 하면 돼요. 자, A가 감소해도 돼요. A가 감소하는데 전체값, 자, 분모가 감소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체값이 증가한다. 이건 경우수가 또 여러 가지가 되네요. A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B는 증가해도 되고요. 그대로여도 되고요. 감소해도 되죠. 어떻게 감소하면 돼요? 예, 덜 감소하면 돼요. 덜. 그죠? 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구나. 어쨌든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증가 속도로만 따진다면은 무조건 분자가 더 속도는 빠른 경우가 돼버립니다. 자, 근데 이거를 분석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그죠? 이거 직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경우수 나눠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직접 이건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예. 뒤에 가면 조금 있다가 문제 이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랬죠. 이게 한정 없이 막 50분, 60분씩 길게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 임계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집중력 좋아요? 제가 안 돼요. 아니 좀 이따 이제 바로 변화율 가고 문제도 풀고 해야 되는데 적당히 잠깐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변화율 가면은 또 그거 가지고 최소한 한 30분 또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쉬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업 진행한 게 벌써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어때요? 집중, 시간이 금방 갔죠? 아니야? 나만 금방 간 건가? 비슷해요? 나 오늘 되게 지금 수업이 재밌었는데.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너 그 표정인데? 잠깐 제정신 좀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보죠.